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저녁반 지난번에 어디까지 수업 나가나요? 아마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끝났죠? 자, 그래서 오늘 87쪽 나갈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나요? 맞죠? 예, 그럼 같습니다. 87조 6번 또는 양도 또는 취득시임. 지난 시간에 비과세 1세대 1주 때 비과세 완벽하게 정리는 못했지만 여러분 요약집에 나와 있는 정도는 꼭 좀 봐주시고요. 자, 저는 일단 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6번 양도 또는 취득시입니다. 별표 2개 정도요. 요 부분은 매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87조 죄송합니다. 87조. 눈이 침침해. 그래서 87이 맞죠? 예. 그래서 요 양도 또는 취득시 요건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빨리 확정만 하면 돼요. 자, 일반적인 매매로 양도했다. 그럼 언제 양도한 거를 본다 밑줄 여러분? 대금청산이죠. 대금청산이에요. 근데 이걸 취득세는 언제로 표현한다 여러분? 잔금 지급일.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이 대금청산일은 취득세 뭐와 똑같다? 잔금 지급일과 똑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실상 대금청산이 뭐다고요?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부터 뭐죠 여러분? 예외죠. 예외.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밑줄 하나, 대금청산이 불분명한 경우 하나, 또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뭐였다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경우 두 경우죠. 이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등기 접수로 간다. 시험에 잘 나오네요. 예. 특히 요 일반 매매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라서 꼭 기억해 둘 것. 자, 근데 요거 일반적 매매예요. 여러분 장기 할부가 있네요. 여러분 장기 할부. 여러분 여기서 장기는 적으세요. 1년 이상을 말합니다. 장기 할부할 때 장기는 몇 년을 말한다? 1년 이상을 말합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자, 이거 외울 필요 없고 하여튼 시간이 몇 개 나왔죠, 여러분? 3개. 하여튼 2개 이상 나면 여러분은 비교 대상이 되면 항상 그 중에서 올라가면 되죠, 여러분. 밑줄 빠른 날. 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당연한 거. 그래서 과세권자는 빨리 과세하고 싶어요, 늦게 과세하고 싶어요? 빨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과세 시기가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나면 여러분 주저없이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자, 요거와 똑같은 게 바로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한 거죠. 내 토지가 뭘 당했다고요? 수용. 그럼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그럽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대금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몇 개 나왔네 여러분? 3개.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그죠? 근데 단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는 단서가.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공탁됐대요. 공탁됐대. 그때는 공탁이 아니라 밑줄 여러분들 소송 판결 확정입니다. 판결 확정. 지금 뭐가 올렸기 때문에?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공탁이 된 거죠, 여러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거잖아. 그럼 공탁이 중요한가? 소송이 중요한가? 소송. 그러니까 이때는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걸 출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공탁일로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습관 꼭 정리해 두시고 별표 하나 표시하세요. 제일 중요하다. 실전에서 답으로 여러분한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무상 취득한 자산 양도한 겁니다. 무상 취득한 자산 양도했다.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로 뭐라고 여러분? 상속은 상속 개시일. 예. 그리고 옆에다 적으세요. 취득세 동일.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나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나 다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상속 개시죠. 근데 뭘 받으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이때는 언제 여러분? 밑줄 증여받은 날이죠. 그럼 여러분 증여받은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이때는 취득세에서는 증여받은 날이 언제 아니라 언제다 그랬죠, 여러분? 취득세는 증여를 받았을 때 언제 취득한 걸 보죠? 증여를 받았는데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계약일이죠, 계약일. 그래서 상속은 국세와 지방세가 똑같은데 증여는 지방세와 국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시 한번요.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증여받은 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요? 계약일에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증여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위에 상속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다 언제다? 상속 개시일 그 얘기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허가 건물 신축한 걸 말하죠. 건축물의 신축을 말합니다. 내가 신축한 건물 양도했다. 그럼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입니다. 그러면 밑줄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게 원칙이죠.
여기서 사용승인수는 건축법에 따른 겁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뭐가 날라가지? 여러분 사용승인수를 교부하게 됐죠. 그래서 사용승인수 교부를 밑줄 쳤죠. 원칙. 근데 거기 단서가 붙었죠. 다만 이러한 사용승인수를 교부도 하기 전에 뭐 했다 여러분? 사실상 사용 또는 뭘 받았다 여러분? 임시 사용승인을 받대. 시간이 2개 이상 나왔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여러분? 빠른 날. 그럼 됐죠 뭐. 근데 자 무허가 건물로 갑시다. 무허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용승인수 교부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때는 밑줄 올라가죠 여러분. 사실상 사용일이죠. 사실상 사용일이죠. 자 그다음에 민법에 따라서 시효 취득한 토지 양도했다. 민법에 따라서 시효 취득한 토지 양도했다. 그럼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밑줄 점유 개시일. 점유 개시일이죠. 이걸 출제에 살짝 말을 바꿀 수 있어. 시효 완성일 또는 등기일.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시효 완성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여러분? 점유 개시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환기 처분을 취득한 토지 별표 2개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서 환기 처분받은 토지를 양도했다. 환기 처분받은 토지를 양도했다. 그럼 그 토지 취득 시는 언제로 간다? 그럼 밑줄 환기 전 토지 취득. 이게 원칙이죠. 밑줄 환기 전 토지 취득.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근데 단서 붙었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기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뭐가 됐다 그러면 증가가 되거나 감소됐다. 이때 그러면 여기 증가 또는 감소된 게 저거 이거 뭐를 말하죠 여러분? 증한지 또는 감한지를 말하죠. 그러면 증한지 감한지는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셨어요? 공포 시간에 배우셨어요? 예.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절차 아시죠? 그럼 이렇게 증한지나 감한지에 대해서는 언제 취득하고 양도한 걸 볼 거냐? 이때 요 증한지나 감한지는 언제 여러분? 밑줄 환기 처분 공고를. 자 다음 날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 날. 다음 날이 중요해. 다음 날. 출제는 살짝 다음 날을 빼버릴 수가 있어. 즉 어떻게 한다? 증한지나 감한지에 대한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환기 처분 공고를 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고. 뭐가 빠졌다고? 다음 날. 다음 날 찾는 습관 들으셔야 돼요. 다음 날.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전에서 출전에 살짝 뭘 빼면 다음 날 빼면 여러분이 잘 안 보여 눈에. 다음 날이 빠졌느냐 안 빠졌는지. 그래서 다음 날 잡는 습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환기 처분받은 토지를 양도했던 원칙을 물어본지 예배를 물어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기 처분받은 토지 양도했다. 그러면 그걸로 나오면 여러분 언제 취득한 걸 보고 환기 전 토지 취득을 보면 되는 거고 뭐가 나면 증한지 감한지가 나면 그때는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 환기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찾아가실 수 있겠죠. 출진의 원칙을 물어본지 예배를 물어본지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대답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의제 취득 시기죠. 의제죠. 취득한 걸로 의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제.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취득 시기와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는 실제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그냥 법에서 정한 날에 무조건 취득한 걸 보는 겁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 밑줄 언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밑줄 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 자산 등은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 보라고 여러분? 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 보래요. 실무에 나가면 이런 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토박이들. 그 지역에 토박이들 있죠.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있던 분. 뭐 1970년대 뭐 1960년대 취득했대. 그 1960년대 1970년대 취득한 부동산을 이번 2020년 지금 몇 년이야? 2021년에 팔았던 얘기야. 그러면 1960년 70년대까지 가고 안 가고? 안 가고 그냥 언제 취득한 걸 보였던 얘기야?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 보였다. 이걸 뭐란다 여러분? 의제 취득 실무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건 주로 누구? 장기 토박이들이 양도할 때 적용하는 거죠. 나는 요 남양주에서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살아왔대. 훌륭하신 분이죠. 다산 지역인가? 여기 다산 지역 있잖아. 다산 지역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정약용 선생 가문이 돼. 그래갖고 옛날 조상 대대로 여기서 살았대. 자, 그런 걸 양도했대. 그러면 과거에 취득한 걸 양도하면 그냥 언제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85년 1월 1일 날 무조건 끊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거 양도자한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과?
요 규정이 양도자한테 유리하게 적용할까 불리하게 적용될까? 유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불리하게 적용되면 이걸 적용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양도자는 안 하려고 그랬죠. 이렇게 적용하는 게 양도자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할 때가 분양가가 얼마냐? 3천만 원, 4천만 원 그랬어. 그 당시에. 그럼 그 당시에 8천만 원, 뭐 4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샀으면 지금 떼돈 벌었겠죠. 근데 그때는 또 그 돈이 없어서 못 샀어.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1972년 5월 4일 날에 자, 5천만 원 주고 샀대. 5천만 원. 그럼 1972년 5월 4일 날에 얼마 주고 산 거? 5천만 원에 산 거를 이번 2021년 오늘 5월 26일? 자, 뭐 하여튼 갑시다. 이때 25억 원에 팔았대. 그럼 양도차 계산해 보세요. 양도차 얼마야? 24억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거의 양도가격이 다 양도차익이 돼버리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1972년 5월 4일 취득 이 5천만 원을 입증해야 되고 이때 취득 가격과 이때 양도 가격이 직접적 화폐 가치 비교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때 화폐 가치가 이때 화폐 가치가 다르잖아. 그래서 언제 이전에 취득한 거는 84년 12월 32년 취득한 거는 이때까지 가고 안 가고 그냥 법에서 정한 시점 언제 85년 1월 1일 날에 뭐 한 걸로 보라 취득한 걸로 보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 여러분? 의제 취득시한다. 그래서 결론 84년 12월 32년 취득한 거 어디로 온다 다시 85년에 일로 가는 이쪽으로 과거는 간다 못 간다 여기서 끊어버리겠다입니다. 그러면 실제 취득가는 요게 되겠지만은 뭘 적용하면 의제 취득 실험 요게 바로 취득가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양도차익 커져야 작아지죠. 그러니까 양도자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때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도 완화해 주는 거죠. 입증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니까 85년이라. 그래서 이거는 양도자한테 유리한 규정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의제 취득 시험이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언제 취득 날짜 외워야 돼? 언제? 84년 12월 32년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걸 본다?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 본다.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 88쪽 갑시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양도소득세 계산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도. 그래서 올해 나오기는 틀렸지만 그래도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 보셔야죠. 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 뭘 계산한다고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계산할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라? 세무사한테 맡겨라 그랬죠. 자, 그래서 첫째 양도소득세를 계산 출발점이 뭐다고 여러분? 양도 가액의 출발점이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무슨 가액을 빼야 되겠죠 여러분? 취득가액 기타 취득가액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가액 이외에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빼야 되는 거죠 뭐.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이 우리 가장 기본적인 뭐가 되는 거죠? 양도 차익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만 양도 차익이 나와야만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양도세 뭐를 전제로 한다? 차익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무조건 전액 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장기 보유한 사람의 세부담이 너무 커져. 그래서 이걸 완화해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뭘 한다? 이걸 뭘 한다? 양도소득 금액이란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뭘 한다고? 양도소득 금액이란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 나면 여기서 이제 뭘 빼라? 양도소득 기본공제죠 여러분. 기본공제. 자, 여러분 여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여기 무슨 공제했죠?
양도처에서 차감한 게 뭐였죠, 여러분? 특별공제. 그럼 특별공제가 있으면 그에 대응되는 무슨 공제가 있다, 여러분? 기본공제. 그래서 이렇게 양도소득금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우리 뭐라고 해요, 여러분? 양도소득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외우셔야 됩니다. 과세표준. 자, 여러분 과표 나왔네요.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거 있어 없어? 없죠. 과표는 무조건 뭘 곱하는 거죠? 세율. 이때 적용하는 세율이 우리 무슨 세율이죠? 양도소득세 세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작년에 여기까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때 시험에는 이 밑에 게 나왔어요. 이런 어디까지 하자고 그랬는데 산출세까지 하자고 그랬는데 과세 출제원이 항상 저를 예의 주시겠죠. 얘가 어디까지 설명을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출제는 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면 여기서 뭘 차감하죠?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이걸 차감합니다. 요 용어도 아셔야 돼요. 세액 공제 또는 세액 감면은 어디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야. 이때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뭐라고 그러고? 세액 공제.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뭐란다고? 세액 감면이랍니다. 여기다가 이제 뭘 더해서 가산세를 더해서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당초 중간일 때 뭐 기납부세액이 있다, 중간연납세액이 있다, 수시 부가세액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원천징수세액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 등을 다 뭐 한 거죠? 빼서 이제 뭐가 나오는가? 차감할 납부세액이 되죠.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올해는 안 나와 있죠. 그건 이제 노출됐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나 어디까지만 하면 돼? 산출세 여기까지만 하세요. 올해는 더 이상 들어가지 마. 그러면 산출세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과세산이죠, 여러분. 이거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모든 조세의 기본은 뭐에다가? 과표에다 세율값에서 뭐가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양도세 요 앞에 뭐가 더 있다? 차장 금기가 있다. 요것만 주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 차장 금기 과세산 요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차장 금기 과세산. 요걸 약간 이제 랩을 하는 거죠. 야, 차장 금기 과세산요. 이렇게 랩을 해주면 되죠. 여보세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 좀 할 줄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좀 암기 기법하겠는데 제가 노래를 못해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근데 여러분 앞에서 이걸 억지로 하고 있다 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차장금기 과세산유 그러면 됐죠 뭐. 아저씨 앞에 가서 한 번만 해봐요, 여러분. 밥 먹는 자기 내 말 들어봐. 딱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는 차장금기 과세산유. 이상하다. 다른 데는 요 정도 얘기하지만 반응이 좋은데 여기 남양주는 지금 개한테 물려서 그러나 요즘 오다 가다 개 보이나 봐야 돼. 잘 봐야죠. 잘 보셔야 됩니다. 반려견도 무식한 사람이 키우면 안 됩니다. 반려견의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 사람이 키워야지 개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냥 이뻐 했고 그 키우면 정말 그거 도움 안 됩니다. 반려견 인생을 같이 가는 거야. 그 인생을 같이 가는 이 우리 양도소득세를 우리는 뭐라 한다? 차장금기 과세산. 앞으로 남은 기간 여러분 평생을 같이 할 거야. 뭐는? 양도소득세는 공인중개사인 이상. 그래서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차장금기 과세산. 항상 양도 기본이 뭐다고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자 여기 봐. 그럼 여기서 뭘 차감해라고? 장기부의 특별공제죠.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란다. 이건 법률 용어야. 외우셔야 돼. 여기서 이제 뭘 차감하라?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드디어 뭐가 나왔다? 양도소득 과표. 여기 나오면 끝이야. 그 다음에 무조건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건 취득세부터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뭐 과세산. 그럼 여러분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잖아. 뭐 차장금기 요것만 외우시면 여기다 과세산 붙여버리면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 다른 학원에서 어떤 어르신이 외웠습니다. 그 어르신은 자기는 이렇게 못 외운대. 그래서
본인만의 독특한 암기 기법이 있대. 그게 뭔데요? 좀 한번 공개해 주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앞글자 따서 외운대. 앞글자 따서 외운다고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앞글자 따? 양치기 양장 양양양양양씨. 훌륭한 기법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양이 뭐예요? 그랬더니 김양, 두 번째 양은요 박양, 세 번째 양은 이양. 그분 지금도 다른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자, 여러분 어쨌거나 양도 가르쳐 출발해갖고 어디까지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산출세 계산 과정까지 알았죠. 요 밑에까지 와도 좋은데 요거는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가산세 좀 봐주시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거 양도 차익. 자, 양도 차익 계산 방법 갑시다. 이제 양도 차익 계산 방법. 그럼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이제 88쪽이죠, 여러분. 예. 자, 양도 차익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 원칙과 예배가 있죠, 여러분. 예, 원칙과 예배가 있습니다. 자, 원칙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원칙 무조건 양도세를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여러분. 실질 거래가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실질 거래가액은 양도자나 세무서장이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나 세무서장이나 다 납세 의무자나 세무서장이나 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한다고 여러분? 실질 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합니다. 실가 대원칙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있었는데 이거는 2006년 이전까지는 기준시가로 했어요. 뭘로 계산했다고요? 기준시가. 이거는 지방세 뭐와 똑같은 개념이랬죠, 여러분? 시가표네. 지방세 시가표이기 때문에 국세는 뭐가 있다, 여러분? 기준시가. 그래서 2006년 이전까지는 실질 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한 것이 아니라 뭘로 계산했다, 여러분? 예,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그러다 2006년부터는 확 완전히 바뀌어갖고 뭘로 바뀌었다고 여러분? 실가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실가. 그래서 지금 기준시가는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뭘로 계산하라고 여러분? 실가. 자, 여러분 거기 실질 거래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찾으세요. 실질 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 여기서 양도자와 양수자 밑줄 치세요. 누구를 말하죠? 매매 당사자죠. 매매 당사자 간에 뭐 하게 여러분? 실제로 거래한 밑줄 여기까지. 그래서 해당 자산의 양도나 취득과 무슨 관계 있는 밑줄? 대가 관계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우리는 뭐란다 여러분? 실질 거래가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 거래가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개념이 와닿죠? 그냥 그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액이야. 근데 여러분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양도차익을 뭘로 계산한다 것은 실질 거래가로 계산을 꼭 적어놔.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실질 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증빙서류. 그럼 이때 이 증빙서류의 가장 대표인 것이 바로 뭐라고 했죠 여러분? 매매계약서죠. 뭐 매매계약서. 가장 기본적인 증빙서는 매매계약서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매매계약서는 몇 장 있어야 되죠? 2장. 어느 당시와?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하나가 있어야 되고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이렇게 2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매매계약서 이외에 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실제 지출에 대한 무슨 서류? 증명서류를 뭐하고 있구나? 수치 보관하고 있구나. 여러분 요거는 어디 보시냐면요 요약집 잠깐 90쪽 보실래요 여러분? 90쪽 90쪽 맨 밑에 박스 바로 밑에 첫 번째 당구장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그 지출에 관한 뭐 증명서류 밑줄 증명서류 어떻게 하나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 사실에 뭐해서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서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을 통하여 뭐가 가능해야 되죠 여러분? 확인이 가능하야만 합니다. 밑줄 쳐요.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뭐하거나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 사실에 뭐해서 밑줄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 확인되어야 돼. 여기 봐.
증명서를 어떻게 하거나 수치 보관하고 있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확인이 가능해야 되죠. 여러분 요거 어떤 경우라고 했죠 여러분? 계좌 이체 등을 말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계좌 이체. 저는 여러분들 이걸 제일 강조합니다. 계좌 이체가 가장 확실한 입증 방법입니다. 이건 무슨 거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은행 등 계좌 이체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 자료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이거는 전쟁이 나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 그 전쟁 발발했을 때 전산 DB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밀이지만 세계 몇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모든 DB가. 우리나라는 항상 전시 전쟁이라는 위험이 있어 없어? 있죠. 엄청난 리스크 프레임이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세계 국가가 평가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부담을 갖고 있다고? 리스크 프레임을 껴안고 있다고요. 리스크가 바로 뭐 여러분? 전쟁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높은 등급의 신용 등급을 못 받아요. 항상 걸림돌이에요. 잘하고는 있는데 불안해 우리나라는. 불안하죠. 왜? 언제 전쟁 날지 모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상 국가 신용 등급은 최위로 못 올라가죠. 절대 못 올라가요. 전쟁 위험이 잔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은행은 그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은 여러분 법률에서 다 DB를 백업 DB를 다 분산 보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서를 뭐하거나 수치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확인이 되어야만 실질 거래가를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예외 갑시다. 예외 잘 보셔야 돼요. 예외 시험에 잘 나오죠. 첫째, 양도자가 어느 당시, 자 여러분 양도 당시 지금이죠. 지금이니까 매매계약서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과거에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찾으니까 없어. 어디 있는지. 이런 경우죠. 내가 분명히 장롱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어머님이 어디다 매매계약서 보관한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찾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양도자가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때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자 확인합시다. 첫째 뭐죠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 두 번째 뭐죠?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죠. 세 번째가 뭐로 가죠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으로 가죠.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어떻게 외우라고요? 매, 감, 환. 이거는 종류임에서 적용 순서입니다.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매, 감, 환. 그리고 꼭 적어놓으세요. 여기는 뭐가 못 나온다 여러분? 기준시가가 못 나온다고 그랬죠? 기준시가가 절대 못 나옵니다. 자 기준시가는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006년 이전이라고 그랬죠? 기준시가는 언제까지야? 2006년 이전에 사용했던 거고 2006년 이후부터는 사용한다 못한다? 못해. 2006년 이후부터는 뭘로 계산하라고요? 실질 거래가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국세청은 실질 거래가에 대한 내용을 언제까지만 안다? 2006년도까지밖에 몰라요. 국세청은. 왜냐하면 2006년부터 법률 개정되면서 우리 매매 가격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우리 실질 거래가액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게 국세청에 다 들어가 있다고. 국세청의 주택별로 쭉 다 기록되어 있다고 히스토리가. 국세청 전산 세타에 물건별로 토지별로 뭐 상가별로 주택별로 그 매 거래 일자가 다 나타나. 그때 실제 얼마 매 다 들어가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언제부터만 있다고? 2006년. 이게 중요한 디스크죠. 그러면 2006년 이전 도건은 국세청이라도 실질 거래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실무 나갔을 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국세청은 언제 이후 것만 잡는다? 2006년? 언제? 2006년 이후죠. 그러면 2006년 이전에 취득한 것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세무서는 모르니까. 나만 아니까.
그때 대안을 찾은 게 뭐야? 매감환이죠. 뭐는 없다. 기준시가는 2006년 이전에만 사용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한다 못한다? 못해. 그 다음에 예외 보세요. 예외는 관할 세무서정에 대한 예외가 있죠. 그죠? 관할 세무서에 대한 예외는 세 가지가 있죠. 프린트 보세요. 요약집 보세요. 몇 페이지야 지금? 88쪽. 자, 관할 세무서정 예외 몇 개가 있어요? 3개. 그래서 1번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의무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까지 밑줄 주세요. 뭘 하지 않았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밑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저거 뭐야? 무신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무리가 실질거래가 신고를 안 하고 버티더란 얘기야. 그러면 세무서장은 실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밑줄 뭘로?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 밑줄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 요거를 뭘로? 실질거래가로 추정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 밑줄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결정할 수 있다. 밑줄 쳐 결정. 어떤 경우에 무신고일 때야. 근데 2번을 보세요. 2번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했어. 양도자가. 1번은 신고를 한 거고 안 한 거고. 안 한 거 2번 했는데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대. 밑줄 쳐.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밑줄 쳐. 이거 뭐를 말하는 거야? 허위 신고. 그러면 그 양도자가 신고한 걸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고 밑줄 뭘로? 관할 세무서정이 확인된 실질거래. 밑줄 관할 세무서정이 확인된 실질거래가. 이걸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 밑줄 쳐. 여기는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여기는 경정이야. 여기는 아까 1번은 뭐였고 이 용어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신고일 때 과세관청이 하는 게 뭐고? 결정. 과소신고했을 때 허위신고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고? 경정. 근데 1번과 2번은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그 시험에 뭐가 나오냐? 바로 3번이 나왔죠. 3번이 잘 나오죠. 올해도 나올 수 있죠.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뭐 확인 또는 인정할 수 없을 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밑줄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밑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슨 조사?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그럼 여러분 이 추계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계조사는 세무서장이 사용하는 방법이야. 양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이 하는 방법이야. 이때 이렇게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 확인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뭐라 한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이고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기본이 뭐야 여러분? 매감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잠깐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의 추계조사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자 여기 잘 봐. 그대로 뭐야? 매감 그리고 뭐야? 네, 환이 못 나고 여러분 여기는 곧바로 기준시가가 나옵니다. 여기는 뭐가 못 나온다고요? 환이 못 나와요. 환이 뭐죠? 환산 취득가액이죠. 근데 서지에서 환산가액 뭐로 환산한 거야? 취득가액을 환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산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하는 거니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환산가액을 사용한다 못한다? 못해. 그래서 결론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뭐야 여러분? 매, 감, 기 몇 가지밖에 없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가액을 추계할 때는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뭐야 여러분? 매, 감, 환 그리고 뭐야 여러분? 기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 조사할 때는 뭐다 여러분? 매감, 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론 환산 취득가액은 자 거기 여러분 88쪽 맨 밑에 보세요. 88쪽 당구장 있죠. 박스 밑에 찾으셨어요? 자 무슨 가액은 환산 취득가액은 무슨 가액을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을 사용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다 하면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89쪽 보세요. 맨 위 89쪽. 자 양도가액을 뭐라면 실가로 하면 양도가액을 뭐라면 실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뭘로 하라고 여러분? 실질거래가액을 하라. 양도가액을 뭐로 하면
기준시가라면 취득가액 또 뭘로 알아 여러분? 기준시가라. 이게 메뉴에 있는 내용이죠. 이거 우리 뭐라고 하죠 여러분? 예, 요거를 동일 쌍방 기준이라 합니다. 동일 쌍방 기준. 메뉴에 당구장 나와 있죠? 89쪽 메뉴 같이 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를 뭐라면 실지 거래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뭘로 가라? 실지 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뭘로 따르라? 기준시가. 이걸 제목 붙인다면 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동일 쌍방 기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라. 이걸 뭐란다? 동일 쌍방 기준입니다. 자, 제가 이거 예를 드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아파트 층간의 소음입니다. 자, 위층에 아래층과 층간 소음이 발생해갖고 자 위층에서 아줌마가 나왔어. 그럼 우리도 누가 나가야 돼? 아줌마가 나가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말이 상대가 되었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근데 저쪽 위층에서 아저씨가 나왔어. 그럼 우리 집도 누가 나야 돼? 우리 집은 계속 아줌마를 보냅니다. 저희 집은 왜냐면 맘마보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여러분? 아줌마입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저희 집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왁 그러면 예전에 그냥 꼬리 내는데 요즘은 제가 왁 그러면 와와와와와 더 합니다. 아주 날짜 잤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뭐라고 싸움해 보면은 아주 이제 피곤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피합니다. 전체 왁 그러면 제가 그냥 꼬리 내립니다. 알았어. 그게 편하죠. 어느 순간 그게 편해지는 걸 느끼게 돼. 늦게 하셨다고요? 네,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아직도 제가 원망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동일 쌍방 기준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거기 양도차익 계산 방법 박스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별표 3개 아주 중요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방법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양도차익이라면 양도가액에서 기본적으로 뭘 빼고 여러분? 취득가액을 뺀 거죠. 그리고 이거 왜 기타 필요 경비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 빼라.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취득가액이나 기타 필요 경비는 다 어디서 빼는 거죠? 양도가에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는 양도가액의 차감 항목이니까 요 놈을 두 놈을 더해서 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때 요거를 양도차익을 뭘로 계산한다면 실가로 계산한다. 뭘로 계산하자? 실가. 요 양도차익 계산 방법 원칙이 뭐다고 여러분? 실지 거래가이죠. 그러면 요 양도가액도 뭐라고 여러분? 실지 양도가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취득가액도 당연히 뭘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실지 취득가액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실가 대응시키는 거 아니야. 방금 전에 동일 쌍방 기준 했죠. 양도가액이 뭐면 실가면 취득가액도 뭘로 하라고? 실가로 하라고. 이걸 뭘 한다고? 동일 쌍방 기준. 자, 그러면 취득가액을 뭐라 하면 실지 취득가액을 하면 여러분 기타 필요 경비로 나오는 게 뭐다 여러분? 요거 절대 놓치면 안 돼. 뭐야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취득가액을 뭘로 하면? 실지 취득가액을 하면 기타 필요 경비로 뭐가 내려온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내려온다. 하늘에서 범 내려온다. 그러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범 내려와. 자, 실지 취득가액이 내려오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온다. 그래야 돼. 역시 안 먹히네요 남영준은. 자, 뭐가 나오면은 실지 취득가액이 나오면 뭐가 내려온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내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실지 취득가액의 짝꿍은 뭐예요? 실지 취득가액의 짝꿍은 뭐다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짝꿍입니다. 근데 만약에 취득가액을
요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뭘 하면 추계조사에 뭐로? 매감 환기,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취득가액을 뭘 하면? 매감 환기라면. 매감 환기가 뭐야? 매매사례가의 감정가의 환산 취득가 또는 뭘 하면? 기준시가라면. 자, 이때 짝꿍은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입니다. 그래서 매감 한계 짝꿍은 뭐다고요? 매감 한계 짝꿍은 뭐다고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다. 누구한테 얘기 들었구나. 응? 누구한테 얘기 들었지 분명히. 들었을 텐데. 언니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던데. 그래갖고 들어갔을 거야 분명히. 자, 그래서 취득가액을 뭐로 하면? 매감 환기로 하면 짝꿍으로 뭐가 나온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기 봐. 실질 취득가액의 짝꿍은 뭐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야. 요걸 어디서 빼라? 실질 양도가에서 빼라. 근데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안 하고 뭘 하면? 매감 한 또는 기루하면 이때는 짝꿍을 뭐가 나온다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나와 있죠? 89쪽 양도체 계산 방법 보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봐. 자, 취득가액을 뭐라면? 실질 취득가액으로 하면 기타 필요금으로 뭐가 나왔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나왔죠? 여러분 이거 묶어 하나로 묶어야 돼 세팅. 자, 취득가액을 뭐라면? 매감 환기라면 기타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왔죠? 네, 그 짝꿍 꼭 찾으셔야 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매감 환기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입니다. 실질 취득가액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입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예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와 필요경비 계산공제 차이점은 뭐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반드시 요 실질 취득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증빙서류. 내가 실제 비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증빙서류가 없으면 이거 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이거 못 받으면 양도체가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커지죠. 양도소득세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크게 잡아야 돼? 적게 잡아야 돼? 많이 잡아야죠. 많이. 근데 잡는 건 인정한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뭐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나 매감환기는 증빙서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법에서 정한 대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외우셔야 할 산식이 있어요. 첫째, 환산 취득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환산 취득가 계산 방식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산 취득가 계산 방식 거기 추계조사 결정경정과 환산 취득가액 있죠? 추계조사 결정경정과 매감 한계 환산 취득가액 나왔잖아.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환산 취득가액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러분? 양도 당시 뭐에다가 실지 거래가액이나 또는 기준 실지 거래가액이나 또는 매매 사례가액이나 또는 감정가액 등을 어느 당시 양도 당시 뭐에다가 기준시가에다 뭐한 거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죠. 여기 보세요. 매매 사례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양도당 주어진 양도 당시 무슨 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을 어느 당시 양도 당시 뭐와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뭐 여러분 기준시가죠. 그러니까 뭐 갖고 환산하는가? 환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죠. 환산 취득가액은 뭐 갖고 계산한 거다고? 기준시가. 어떤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분이 환산한 거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필요 경비 계산 공제 계산 구조 아셔야 됩니다. 자,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다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율이죠.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양도 물건별 공제율. 공제를 외우셔야 돼요. 자, 공제를 어떻게 외우죠 여러분? 37 짓고 하나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공제를 어떻게 외우라고요? 37 짓고 하나. 그래서 부동산은 몇 프로고? 부동산 몇 프로고? 3%.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몇 프로고? 7%고. 나머지는 무조건 몇 프로예요 여러분? 1%. 그러니까 나머지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기타 자산이라든지 또는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은 무조건 몇 프로예요 여러분? 1%. 그래서 공제는 무조건 어떻게 외운다고요? 37 짓고 하나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단 부동산은 전형적인 무슨 대상이죠? 등기 대상이죠. 근데 이걸 뭐 하면 미등기 양도를 하면 이때는 3%가 아니라 몇 프로다 여러분? 몇 프로? 0.3%. 적으나 프린트에다가 요약집에다가 그래서 우리 공제는 기본이 몇 프로인데 3%, 7%, 1%인데 미등기 양도했던 몇 프로다 여러분? 0.3. 요거 하나 추가로 적어놔. 미등기 양도했던 몇 프로다고요? 0.3%.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말이죠. 미등기 양도도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받아 못 받아? 받죠. 받는데 일반적 공제를 비해서 몇 프로로 줄어들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10분의 1. 요 0.3%는 여러분 10분의 1을 말하는 거야. 10분의 1.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활증색이 나왔죠. 양도차의 계산 방법 바로 밑에 활증색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찾았어? 예, 이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나왔지만 계산 문제도 출제 가능합니다. 자, 요거 잘 봐야 돼. 거주자가 밑줄 건물을 신축 또는 양도했어. 신축 또는 뭐 했어? 증축. 내가 택지 위에다가 건물 졌어. 드디어 택지 분양을 받아갖고 택지 위에다가 다가구 주택을 졌어. 다가구 주택. 그래서 1층은 상가 등으로 사용하는 거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면 되겠죠?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여기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놓고 2층, 3층, 4층은 뭘로 해래? 주거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 임대 주면 되는 거죠 뭐. 그럼 이거 무슨 주택이야? 무슨 주택이야? 다가구 주택을 지금 뭐 한 거죠? 신축했죠. 그럼 보통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면 건물을 신축하면 단기 보유야 장기 보유야? 보통 장기간 가는 게 단순한 거죠. 근데 얘는 건물을 뭐 한다며? 신축한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양도하더라는 얘기야. 물론 이 신축에는 뭐도 포함한다고 여러분? 신축에는 뭐도 포함한다고? 증축. 다만 증축은 모든 증축이 아니라 밑줄 쳐? 얼마? 85제곱미터를 뭐하는? 초과하는 증축일 때 말이죠. 하여튼 건물을 뭐하거나 신축하거나 8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뭐 한다며? 증축한 다음에 몇 년 이내? 5년에 양도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잘 봐두라 그래서 언제 써먹을지 몰라.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5년에 양도하면서 자, 양도책 당연히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실가죠. 항상 양도책은 뭐가 원칙이다고? 실가. 근데 얘는 실가를 계산할 때 실지 취득 가격을 하지 않고 무슨 가격을 하거나 감정 가격을 하거나 또는 무슨 가격으로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해서 취득 가격을 했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취득 가격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가를 적용하고 안 하고 무슨 가액이나 감정 평가액이나 그다음에 또는 뭐 환산 취득 가격으로 양도시 계산했다. 그럼 이거 혜택을 준다, 불이익을 준다?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불이익. 왜냐하면 실제 내가 이 건물을 건설할 때 그 건설 원가와 건물의 때 건설 원가와 이러한 감정가액이나
감정한 거죠. 감정평가사 감정을 얻은 거죠. 또는 환산을 해보니까 이 가액이 더 크더란 얘기입니다. 실제 들어간 돈보다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이 더 크더란 얘기야. 그러면 내가 이 건설원가를 알아 몰라? 알지. 내가 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알지만은 이거보다는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감정가 또는 환산 취득가액이 더 크게 나오더란 얘기야. 그러면 나는 알아도 이걸 모른다고 한다고, 세무서에. 내가 도급계약서를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내가 찾지를 못해. 도급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도급계약서가 있다 없다 못 찾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취득 당시 실질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첫째 매매사례가인데 매매사례가가 없다. 그럼 뭘로 간다고?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다. 그럼 뭘로 간다? 그러면 환산취득. 근데 이 환산취득가액이 실제 무슨 원가보다, 건설 원가보다 뭐 하다는 얘기야?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이걸로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양도책을 늘려 줄여서 신고하다는 얘기야. 그럼 과세관청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는 거지. 이것들이 뭘 줄이려고?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실제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서 등이야 건설원가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신고를 하고 안 하고 뭘로 하던 얘기야?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던 얘기야. 그러면 우리 세법 이걸 정당한 거래를 인정하고 안 하고 그때 그 네가 사용한 무슨 가액? 감정가액 또는 무슨 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의 몇 프로를, 요놈의 몇 프로를, 5%를 무조건 뭐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양도소득세로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로.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를, 5%를 뭘로 때려버리겠다고? 양도소득 결정세에 더합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시험에 이미 나왔어. 이거는 특히 이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서 양도소득 뭐가 없어도, 산출세액이 없어도,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안 한다? 책을 봐.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요 5% 세액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잊지 마세요. 그럼 출제는 이거 살짝 바꾸죠. 이런 경우라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맞아 틀려? 적용하는 거야. 그리고 역시 요거는 시험에 무슨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저거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죠. 계산 문제. 그래서 다음에 계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디 가느냐면 맨 밑에 89쪽 맨 밑에 양가로 3번 실질거래가 양도차익까지 계산합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실질거래가 양도차익 계산합시다. 그러면 실질거래가 양도차익은 실질 양도가에서 뭘 빼라고요? 실제 필요경비죠. 근데 실제 필요경비를 잘 보셔야 돼요. 실제 필요경비는 크게 몇 가지로 구성하죠, 여러분? 세 가지로 구성하죠. 자, 실질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실질 양도가에서 차감하는 뭐는 실제 필요경비죠. 요게 바로 뭐죠? 실질 거래가액 양도차익이죠. 그러면 결론, 여러분이 여기다 박스 치세요. 실제 필요경비 별표 3개 쳐. 자, 여기 별표. 그래서 실제 필요경비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3가지. 무슨 가액가? 실질 취득가액가. 그다음에 뭐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가. 자, 취득가액이 실질 취득가액 뭐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가 양도비가 나온다고 그랬죠? 눈 떠. 요거 표시해. 그래서 실질 취득가액에 남은 뭐가 나온다고요? 자본적 지출액가 양도비 나온다. 그래서 요거 세트야. 표시해 놓고 자. 하더라도. 그래서 실질 필요경비는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무슨 가액가? 실질 취득 가액가.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뭐? 자본적 지출액가. 처분 단계에서 발생한 뭐? 양도비를 뭐 한 거야 여러분? 더한 금액을 실제 필요경비라는 거죠. 그래서 출전이 난이도를 높일 때는 실질 취득 가액을 물어볼 것이고요. 난이도를 낮추고자 할 때는 자본적 지출에서 물어본다.
양도비는 답으로 잘 안 물어봅니다. 자, 그럼 맨 밑에 보세요. 89쪽 맨 밑에 박스가 잘렸죠. 이 편집하는 애들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갖고 하여튼 그러면 이걸 박스를 다음 페이지로 미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 박스를 왜 만들어요? 한눈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든 건데 이걸 편집하는 애들은 그런 걸 몰라요. 이게 뭐냐 이게 흉측하게. 여러분이 봐봐. 이게 그림이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그라미 3%는 다음 페이지에 넘겼어야지. 그죠? 이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 출판사에 웹 디자이너들은 엄청 싸웁니다. 야, 니들이 사람이냐? 생각을 하라고 이 사람아. 일거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막 그러면 또 질질 울죠. 아이씨.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박스를 이쁘게 만들어 놔도 이 편집했는데 이거 막 깨버립니다. 지들 멋대로 아주. 그러면 이제 출판사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기본적으로 무슨 가이죠 여러분? 취득 원가입니다. 취득 원가. 실질 취득가는 기본적으로 무슨 원가를 한다고요? 취득 원가. 그러면 다만 여기 잘 봐야 돼. 자, 여기 잘 봐야 돼. 결국은 여러분 실제 필요 경비는 잘 봐. 그걸 박스 여러분 89쪽, 90쪽 봐봐. 이거 다 외워 못 외워. 못 외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봐. 문제 푸는 요령이 있단 말이야. 객관식이야. 우리는 공인중개사는. 주관식이야 객관식이야. 그러면 여러분 주관식은 다 외워야 돼 이거를. 근데 객관식은 다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답만 찾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물어보는 건 취득가. 이건 여러분 출전 이거야. 포함 대상이냐 제외 대상이냐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야. 결론은 어떤 게 포함 대상이고 어떤 게 필요 경비로 제외되는 거냐 그것만 구분하면 돼. 그럼 주어진 뭘 찾으면 조건을 보면 그 조건이 무슨 대상인지 포함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거기 단서 보세요. 뭐가 나왔죠 여러분? 밑줄 현재 가치 할인차 밑줄 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정량 폐 없이 잔존 제외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밑줄 쳐. 이 두 가지는 포함하래요 제외하래요? 포함. 그럼 여러분 포함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 두 가지는. 그런데 밑줄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에서 지적공사 면적이 어떻게 하요? 증가하여 징수한 조정금 밑줄 여기까지 한 줄로. 이건 여러분 이미 공시법에서 배우신 거야. 공시법 하면 여러분 주정 과목 아니야? 또 밑줄 부당행위 계산의 시가초과 이 두 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래요 제외하래요? 제외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이놈들이 포함 대상이냐 제외 대상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단 말이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나 부가가치세는 포함 대상이고 제외 대상이고 포함 대상이고 그다음에 바로 이러한 특별 제조사 지적 제조사는 특별법에서 징수한 조종금이나 부당행위 계산. 자 여러분 부당이란 말 나오면 좋은 놈 나쁜 놈 그렇게 애들 필요를 잡아 못 잡아 못 잡죠. 근데 여러분 거기 취득원가는 취득 유형에 따라서 자 이거 적어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앞에다 이거 적어놔. 뭐다? 취득 유형을 말하죠.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놓고 이건 뭐를 말한다? 취득 유형인데 기역과 니은과 디귿은 엔드 개념이야 또는 개념이야? 기역, 니은, 디귿은 엔드 개념이야 또는 개념이야? 또는 개념이야. 또는 이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세 개가 동시에 나와 못 나와? 동시에 못 나와. 취득 형태인데. 그래서 밑줄 뭐 했으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했대. 이게 가장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럼 그때는 무슨 가에? 밑줄 무슨 가에? 매입가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매입가에. 돈 주고 산 가에. 자 그다음에 밑줄 쳐. 자가건설이죠. 자가건설. 뭐 한 거 여러분? 건물 신축 저거. 건물 신축. 건물 신축했을 때 취득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 밑줄 쳐. 원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기타 경비 쭉 나와 있는 거죠. 세 가지로 나눠서 쳐. 원재료비 밑줄 하나, 노무비 밑줄 하나, 그다음에 운임, 하역 비용,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담 쭉 하나로 묶어. 그래서 몇 개를 쳐야 돼 밑줄을? 세 개. 그리고 이 세 개를 뭐라고 그런다 우리는? 저거 건설 원가라고 그럽니다. 건설 원가. 건설 원가는 뭘로 증명해야 돼? 이 건설 원가는 뭘로 증명해야 돼? 도급 계약서. 내 땅 위에 건물 져줄 때 건설업자 계약했을 거 아니야. 얼마에 내 건물 져주셔 했죠? 그 도급 계약서가 있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가? 건설 원가가 되는 거죠. 이거 들어간 거죠. 여기다가 그 건설 원가에는 이 도급 계약서 말고도 또 개인 사업자하고도 거래하겠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과 거래할 때 발생한 모든 비용을 다 뭘로 잡아야 돼? 건설 원가 잡아야 돼. 이거 다 잡아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증빙서리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책을 줄여야 돼. 이걸 다 잡아야 돼. 이걸 못 잡으면 필요금을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그래서 이거는 자 봐 여기 봐. 건물 여기 봐. 건물 건설할 때 들어간 동안 꼭 증빙서를 잡아내야 된다고. 그 나중에 양도책 어떻게 한다고? 줄여준다고. 증빙서를 꼭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뭘로 이체하라? 계좌이체라. 계좌이체. 그럼 내가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 증명서 수치 보관하면 여러분 종이에다 이거 풀칠해가지고 다 붙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디귿 갑시다. 디귿은 무슨 취득이야? 무상취득. 저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이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러면 밑줄 이때는 뭐를 가입을 하라고요 여러분? 취득 당시의 시가죠. 자 요게 기본이야. 그래서 자 봅시다. 기업 타인으로부터 매입했을 때는 무슨 가에? 매입가에. 자가 건설할 때는 뭐? 건설원가. 상속 증여를 받을 때는 취득 당시 뭐? 요거 잡아야 돼. 상속 받은 자산 양도했다.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러면 실질 취득가는 뭘로 잡으라고? 취득 당시 시가. 요 취득 당시 시가가 바로 뭐야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거죠.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된 가액. 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줄이고 싶다? 방법이 있죠. 아주. 상속받은 자산 내가 빨리 처분하고 싶다. 그러면 양도세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세금을 내고 안 내고 안 되고 모르면 모를수록 세금 다 내는 거죠 뭐. 자 여기에다가 취득세, 기타 부대 비용이 있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 얘기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취득요금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다 했어. 동그라미 2번. 뭐죠 여러분? 대금 지급 약정 방법에 따라서 취득 원가에 이자를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했을 때 밑줄 쳐. 해당 이자 상당액은 포함 제외. 포함 여기까지는. 써져 있잖아. 뭐에 따라? 약정에 따라 원가에 뭐를 더해서? 이자를 더해서 거래가를 확정했다라고 했죠? 그럼 그때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 근데 다만 여기부터 지급 밑줄 쳐. 지급길 지연으로 인하 추가로 발생 이자 상당액. 이게 뭐야 여러분? 연체료. 지급길 지연으로 인하 추가로 발생 이자 상당액 밑줄 치고 적으라고 뭐라고? 연체료. 그럼 연체는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죠. 제외. 자 출제는 항상 물어본다서 뭐야? 포함인지 제외 대상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 나면 이게 포함 대상이냐 제외 대상이냐 이걸 외워야 된다고. 어떤 걸 외워야 할지는 모르는 분들 많아요. 자 3번 밑줄 쳐. 취득에 관한 쟁송. 밑줄. 취득에 관한 쟁송. 그러니까 취득할 때 소송이 걸렸어. 뭐 할 때? 취득할 때. 그래서 그 소유권 확보와 관련돼서 소송비나 화해 비용 등 밑줄 쳐. 그럼 여기까지 필요금을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줘. 근데 다시 밑줄 쳐. 지출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금 산입된 거는 포함 제외. 제외. 왜 제외하는가? 저거 그 유명한 이중공제 방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비를 잡았으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비 또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중 공제는 안 돼. 자, 이중 공제 방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양도 자산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에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그 자산의 밑줄죠. 감가상각비 밑줄 하나,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의 밑줄 하나. 이 두 놈은 다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취득가액에 포함 저거 취득가액에 포함돼.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할 필요 경비를 인정이 되는데 이놈을 각 과세기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은 뭐를 말하는가 여러분? 종합소득세죠. 2배사 근연기. 사업소득 금액은 뭐를 말한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나 현재가치 할인 차감 상각의 비용을 잡았는데 이걸 뭘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이나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을 산입하면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 공제가 되니까 이때 이 금액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취득금액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공제하라고 그랬죠. 공제. 더하라가 아니라 빼라. 왜 빼래? 이중 공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제 자본적 지출액 갑시다. 자본적 지출액. 자, 자본적 지출액은 뭐 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야?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랬죠? 보유 단계. 자, 이때 여러분이 꼭 하나 또 정리할겠네. 자,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게 수선비라고 그래.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뭐다, 여러분? 수선비. 그럼 사람도 살다 보면 수선비 나오죠? 예, 엄청 나오죠. 씨. 나이를 먹을수록 수선비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뭐. 계속 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셔야죠. 실손보험을 가입했든지 뭐 생명보험을 가입했든지 보험 가입하셔야죠. 저는 보험을 못 믿어 갖고 그냥 정기적금으로 불입하는데 용도에 따라서. 자,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뭐예요, 여러분? 수선비. 자, 그러면 이 수선비는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서 상대적 중요성이 큰 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요거를 자본적 지출액이라 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상대적 중요성이 적은 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요거를 수익적 지출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이란 말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해주는 데 반해서 뭐는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 인정해 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 요걸 구분하셔야 되죠. 그럼 여러분 거기 보세요. 자본적 지출액 1번 있죠. 자본적 지출액 1번 있죠. 해당 자산의 밑줄 쳐 내용 연수 연장 또는 가치의 증가 요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수선비를 뭐라 한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 그래서 여러분 1번 저거 1번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정의입니다. 1번이 뭐다고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의 1번 예, 옆에다가 적으라고. 이게 뭐다고?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정의다고. 자, 2번. 자본적 지출액의 2번은 자, 취득가액의 3번과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자본적 지출액의 2번을 취득가액의 몇 번에다 연결시키라고? 3번에다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자본적 지출액의 동그라미 몇 번을? 2번을 취득가액의 몇 번가? 3번에다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그래서 똑같은 거야, 여러분. 다만
취득가액은 언제 발생한 거고 취득에 관한 쟁송이고 자본적 지력은 뭐하노? 취득 후 쟁송이고 요게 차이점이죠. 즉 소송의 발생 시점이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면 취득가액으로 가는 거고 보유하는 단계에서 소송이 발생했으면 어디로 가는 거 여러분? 자본적 지적이죠. 그래서 그 소유권 쟁송이 직접 소유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이 있다. 그럼 포함하라 제외하라 자본적 지적에 포함하라 그 얘기입니다. 3번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있는데 여기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밑줄쳐 뭘 당했다? 협의 매수나 수용 밑줄 협의 매수나 수용. 그러면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하면 우린 뭘 받고 나와? 보상금을 받고 나오는데 그 보상금이 적어서 많아서 적어서 더 주셔라고 증액과 관련하여 소송을 걸었어. 그러면 변호사 비용 등이 나가겠죠? 그때 그 소송 비용은 필요 경비로 잡아라 잡지 마라 잡아라 자본주치로. 단 잡을 때 밑줄 뭐를 한도로 한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뭐를?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만 잡는다는 얘기야. 보상금 더 달라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 소송 걸었다 그랬죠? 어? 보상금 더 달라고 소송 걸었잖아. 그럼 그때 소송 비용도 필요로 잡는다 못 잡는다? 잡는다. 잡는데 단 조건이 뭘 한도로 한다? 증액된 보상금 한도에서만 자본적 지출을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밑줄 쳤어? 큰일 났네. 정신 못 차려서.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밑줄 지출한 연도에 뭘 계산할 때 각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로 산입했다. 그럼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 공제가 되니까 이때 이중 공제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때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항상 이중 공제 방지. 자 3번 4번이죠. 4번 양도자산 밑줄 치세요 여러분. 용도 변경 계량 이형편이 밑줄 쳐. 용도 변경 계량 이형편이. 자 이때 여러분 용자 동그라미 개자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쳐갖고 저는 이걸 앞으로 여러분한테 뭐라 하냐? 용계리 그럴까? 뭐? 용계리. 그럼 용계리가 뭐야? 용도 변경 계량 이형편을 위하여 추출한 비용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아직 거기 시험에 안 나오겠죠. 가르고 닫고 이건 아직 안 나서. 용계리는 시험에 잘 나와요. 자본적 추정인데 가르고 닫고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이 어떻게 됐다고? 멸실된 거죠. 그걸 다시 재건축했대. 그때의 밑줄 그 무슨 비용? 철거 비용도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을 합니다. 5번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여기 끝자가 다 뭘로 끝났어? 금이 아니라 부담금이야. 부담금. 그럼 이때 이거 다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한 거를 저거 가르고 닫고 공과금이야. 공과금.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한 공과금이기 때문에 얘들은 자본적 추적 인정합니다. 자 6번 토지 밑줄 쳐 뭐야 여러분? 이용편의 밑줄 이용편의. 요 용계리. 그래서 장애 철거 비용, 도로 신설 비용,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의 무상 공유했을 때 그 가해 사방 사업 소요 비용, 기타 이와 유산 비용 이런 거 다 자본적 지출을 잡으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양도비 갑시다. 양도비. 자 양도비 1번 밑줄 자산을 양도하기에 직접 지출한 비용 밑줄 쳐. 이게 양도비에 대한 정의야. 저거 자산을 양도하기에 직접 지출한 비용이 뭐다? 양도비의 정의죠. 그래서 여기 대표인 것이 밑줄 쳐.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밑줄 계약서 작성비용 밑줄. 이때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저거 이거 뭐랬죠 여러분? 세무사 대행수수료했죠. 세무사 대행수수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밑줄 쳐놓고 그 밑에다 적으라고 뭐라고? 세무사 대행수수료라고. 2번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다 밑줄 쳐. 3번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네 여러분. 요거는 자 최근에 신설된 거야.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게 하여 밑줄 쳐.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 자 양도자가 지출하는 뭐 여러분? 명도비용. 명도비가 뭐야 여러분? 뭐 그런 거죠. 다 아셨죠? 공매 경매꽃은 뭐야 여러분? 명도죠. 중개법 할 때 공매 경매 안 들어갔나?
내가 경락을 받아도 뭐를 넘겨받지 못하면, 명도를 넘겨받지 못하면 그건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명도를, 근데 이때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양도비 어떻게 하라고요? 포함하래. 저거 세입자의 특별 보상금. 이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거야, 이 인간이. 그럼 세입자 달래야 돼, 안 달래야 돼? 달래죠. 그럼 뭐 이주비라든지 뭘 좀 더 줘 달라고 요구하겠죠. 이게 요즘 뭐 몇 천만 원 달라고 요구하는 임차인도 그렇대. 난립니다. 자, 그럼 그것도 이 양도자가 내보내기 위해서 임차인한테 돈 준 거 있죠. 그럼 그거 뭘로 잡을 수 있다고? 양도비로 잡을 수 있다고. 양도비. 이거 아주 중요해. 실무 나가서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해줘, 공인중개사들이. 그럼 양도세 줄일 수 있는데도 못 줄이는 거죠. 자, 4번. 부동산 취득할 때 우리는 뭘 매입한다 했죠? 국민주택채권. 그럼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시점 갖지 않고 중도 매각하면 뭐가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 그럼 그때 그 손실로 매각 차손도 필요로 양도비를 잡는 거죠. 다 밑줄 쳐. 금융기관한테 양도할 때는 밑에 전액. 그러나 밑줄 금융기관 외의 자 밑줄 치고 여기는 전액이 아니라 한도가 있죠. 무슨 한도가 있죠? 금융기관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 차손 한도를 한다라는 거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거 취득세 동일. 그래서 4번은 어디에서 이미 봤어? 취득세에서 봤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시다.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